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서 7포 세대라고 하죠.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연애, 친구, 결혼 등을 포기하는 세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해도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결혼 비용의 부담이 크고요. 또 여성분들은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취업이나 결혼이나 나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보상 심리보다는 나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자세를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잔매거진 오늘 취업 시장의 핫한 이슈들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이슈 핫키워드 첫 번째 코너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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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이도희 기자는 제가 오프닝 때 결혼 얘기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결혼 계획이요? 예.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예, 시작부터 좀 뭔가 서글퍼집니다. 자, 우리 또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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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입니다. 네, 역시나 결혼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네, 뭐 언젠가는 한 2, 3년 안에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예. 저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열심히 취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의 핫 이슈 먼저 네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인류 자소서, 첫인상, 지원자는 왕이다, 인재 영입. 굉장히 뜨거운 핫 키워드들인데요. 먼저 만나볼 키워드, 인류 자소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김은진 기자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방학도 맞고 그래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자기소개서를 처음 쓴다던가 아직도 감이 안 잡혔다던가 아니면 이제 막 쓰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잔매거진에서도 이 자소서 관련해서 한 몇 년간 좀 코너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포인트만 우리 김은진 기자가 과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류 자소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과외해드리면 과외비 주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거마비 정도는 뭐 3만 원 정도, 네. 예, 차비 정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자소서 많이 들으시긴 하셨는데 이제 10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준비하시려면 이제 공채 지원 전에 자기소개서를 쓰시잖아요. 네. 이제 이 기간을 한 달 정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네, 이제 인사 담당자 분들이 왜 공모전 준비는 2~3달 준비를 하면서 자기소개서 쓰면서는 자기에 대해서 쓰는데도 6시간이 채 안 걸린다, 이런 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자기소개서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번 이상의 수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꼭 자기소개서는 한 달 이상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본은 나와 그리고 직무 그리고 기업을 이제 일직선상에 놓고 일치하는 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년간 길게 살았죠. 우리가 20년 동안 이제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 보면 뭐 제가 나의 성격이라던가 좋아하는 거나 뭐 싫어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걸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자기 성격과 맞는 직무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알아보는 게 3단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회사의 경쟁사를 2~3곳 정도 함께 비교해서 이제 강점 그리고 단점을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 이력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사진을 많이 부착을 하다 보니까 눈이 가장 처음 쏠리는 곳이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정한 모습으로 점수를 이제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괜히 점수를 깎고 들어가지 말고 이제 뭐 정해진 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개성과 잘 담아서 사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건물을 세울 때도 이 바닥 다지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초 준비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실전으로 직접 한번 키보드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게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실전 과정에서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정렬입니다. 그래서 뭐 보기에 깔끔하게 하면 눈이 일단 가고 읽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항목을 이제 정렬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이력서 같은 경우도 가운데 정렬로 일치를 해준다던가 자기소개서도 뭐 줄 정렬을 잘해서 눈에 띄게 해야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공란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격증은 하나뿐인데 자격증 쓸 수 있는 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력서를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 것만 하나 쓰고 나머지는 다 공란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사 담당자 분들이나 취업 전문가 분들은 그렇게 남겨놓으면 이력서 불성실로 보인다. 성실하게 작성한 이력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봉사활동이나 외국어 사항이 없다면 칸수를 최대한 줄이고 자기 것만 쓰는 게 좋고요. 네.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제 영어 점수나 자격증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심 또 불안하니까 자꾸 공부를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 점수는 진짜로 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격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고요. 네네. 1차 면접이나 뭐 별도의 영어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이제 영어를 따로 준비를 하면 되지 굳이 자격증을 뭐 990점을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집착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도 1, 2년의 시간을 들여서 딸 수 있는 직무 관련 자격증이라면 써도 상관이 없지만 뭐 운전면허 자격증이라던가 그냥 괜히 안 쓰니 못한 그런 자격증은 안 쓰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소제목은 쓰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쓰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한눈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제목을 쓴 건데요.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소제목은 이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막 뭐 인용을 한다던가 영화의 대사를 쓴다던가 이런 거는 잘 읽히지도 않고 굉장히 식상한 거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쓰세요. 멋있고 뭐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 작성할 때 이제 실전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는 뭐 경력도 없고요.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네네. 이런 친구들에게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도 사실 잘하는 것도 없고 경력도 없어서 저한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면 저도 뭐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을 만나 뵙고 뭐 말씀을 들어보면 의외로 굉장히 작은 소재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문을 열어드리는 손님을 보고 뭐 느낀 바가 있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개근상까지도 그 소중한 경험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서 쓰면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정렬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빽빽한 느낌의 자소서는 눈이 잘 안 갑니다. 그쵸. 그래서 읽기도 굉장히 피곤하고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캠퍼스 자본주의 대학생 기자단 분들의 지원서를 읽다 보면 눈이 잘 안 가는 자소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줄 나누기도 없고 뭐 제목도 뭐 굉장히 길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눈이 안 가기 때문에 줄 정렬이라던가 줄 나누기를 좀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식어는 최대한 지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향, 예. 지양. 지양. 예. 멋있고 막 이게 비율, 막 기가 막힌 비율을 써서 표현하면 훨씬 더 표현력이 좋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자소서를 쓰는 게 뭐 500자에서 1000자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어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꼭 넣어야 할 말을 이제 정제를 해서 그런 말들만 뭐 영어로 말하자면 1형식, 2형식에 맞춰서 좀 그렇게 정형화 된 건 아니지만 정제해서 좀 정리를 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현실적으로 이제 정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식어는 이제 사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딱 떠올려 보면은 뭐 이남준 장남으로 엄격하신 아버님과 자상하신 어머님 밑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소서 항목들에 대해서는 왜 묻는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남, 이녀 중 장남입니다. 이것도 뭐 회사에서 의도하는 바라고 하면 써야겠지만 그렇게 의도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 가족사항에 대해서 묻는 건 이제 지원자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장남이라는 말보다는 뭐 아버지가 항공사에 근무해서 어릴 적부터 항공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다라고 이 정도로 써주시면 충분히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짚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동기라든지 이제 인생의 목표 같은 걸 적을 때
굉장히 장황하게 쓰게 되거든요. 네네. 이럴 땐 또 어떻게 깔끔하게 쓰면 좋을까요? 왠지 자기소개서 쓸 때 회사와 관련해서는 좀 좋은 말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왠지.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회사 홈페이지 글을 그대로 갖다 쓴다던가 왜냐하면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이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처럼 느껴지고 그걸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담게 되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지원 동기 부분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만 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회사 얘기하실 필요 없이 자기가 왜 지원했는지 솔직히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입사 후 포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의 미래의 사명이나 뭐 비전 같은 거를 이제 기업하고 매칭이 되도록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굉장히 쉬운데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중기 목표, 뭐 장기 목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로 옮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해서 이런 일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회사의 지원 동기라든지 이제 인생의 목표를 적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 가끔 뭐 자소서 이런 항목이 있는데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시오. 뭐 400자 이내. 되게 어렵거든요. 보통 그런 항목이 있으면 저를 안 뽑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이유가 이제 미리미리 생각을 안 해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 회사의 어떤 점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압박을 느끼지 말고 이게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강점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책임감이 강합니다. 성실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틀에 박힌 대답을 또 쓰게 되잖아요. 자기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기보다는 뭐 4년 전부터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돌려서 자기가 성실하다, 부지런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신을 왜 채용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끝으로, 좀 본인이 뭐뭐 했던 것을 위해 뭐뭐 했던 경험, 뭐 성공담, 실패담 등을 적는 항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까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출제 의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문항에 답하기 전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사항을 매칭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재사항을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옮기시지 말고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의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인재상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하려는 기업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으신 다음에 자신의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찾는 건지 아니면 일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의미를 찾는 걸 중요시하는 인재를 찾는 건지 뭐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일단 하시고요. 만약에 경험이 없어서 쓸 게 없다. 이게 가장 난감하잖아요. 경험이 없어서 쓸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신의 환경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습관 바꾸기 같은 뭐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작은 습관을 지금 바꾸고 있다. 그리고 바꾼 습관 등을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훨씬 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인류 자소서가 되기 위한 방법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컨설팅 통해서 이제 뭐 대피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경험 많은 분들이 쓰는 거니까 서류 합격할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토대로 면접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분명히 대답을 못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자소서에 투자하는 게 인류 자소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남았죠? 자, 지원자는 왕이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는 왕이다. 키워드가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채용 갑질 논란이 조금 일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원자를 조금 배려하는 그런 역량이 사실 요즘에 인사팀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이 되는 훈훈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지원자를 왕으로 모시는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했었습니까?
첫 번째 사례는 가장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지난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예. 그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지난달에 그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직 신입사원을 선발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축하 선물을 보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서 입사를 포기했던 지원자에게까지 이제 선물을 발송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입사를 포기하고 선물을 받은 이 분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에 따르면 그 채용 담당자가 이 선물과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내줬는데 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제 합격자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물론 입사를 이제 취소를 했지만 그 마음만은 전달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어디든지 이제 그곳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좀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여러 지원자들 또 구직자들 사이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게 면접장을 나가는 순간 나는 이 회사의 고객입니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참 힘이 되고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두 번째는 그 탈락 사유를 좀 안내하는 곳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롯데그룹이에요. 롯데 같은 경우는 지난달 하반기에 신입 공채를 채용을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롯데 채용 전형 같은 경우가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이렇게 나뉘어요. 네. 근데 이제 서류 전형 합격자를 상대로 이제 인적성과 면접 전형 두 가지 전형의 결과를 합산을 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전형을 이제 지원자들에게 이메일로 모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인적성 검사는 합격과 불합격 두 가지 여부를 발표를 했고 면접 같은 경우는 또 롯데그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역량, 토론, 임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그 결과, 본인의 그 성적을 지원자 평균, 합격자 평균, 그리고 본인의 성적 세 가지를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이제는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성적이 지원자 평균치보다 어느 정도에 미치는지 이런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막대그래프를 보내가지고 이 결과를 받은 지원자들 역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 하반기였고 이제 올 상반기 채용 직전에 제가 그 롯데그룹 인사 담당자에게 또 이제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지원자들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계속 이렇게 방침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 상반기에 두 번째로 또 결과를 이제 지원자들에게 이메일로 발표를 했고 역시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뭐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앞으로는 계속 아마 이렇게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결과를 좀 발표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참 예전에 이제 화제가 많이 됐던 소식이긴 한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구직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 인권법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사례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기업들이 꽤 많죠. 이제 2013년인데 네. 그 웹 개발 업체 소프트 그 웨어 개발 업체인데 제니퍼 소프트 있잖아요. 꿈의 직장. 네, 맞아요. 여기서도 이제 당시 2,400명의 지원자가 좀 몰린 공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표가 그 지원자들에게 직접 그 불합격이랑 합격 이유를 모두 제시를 해준 거예요. 와. 그래서 뭐 아쉬운 점, 좋았던 점, 그리고 이력서에 썼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피드백을 일일이 보내줘서 역시 화제가 됐었고요.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가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하나그룹은 올 상반기 공채를 진행을 하면서 그 각 계열사의 인사팀장이 뭐 이제 지원에 대한 감사 영상을 담은 그러니까 감사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모두 지원자에게 그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이제 서류 전형을 이제 서류 지원을 제출을 하고 이제 얼마 뒤에 문자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각 계열사 인사 담당자가 이제 뭐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되게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또 역시 좋은 결과, 좋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네, 신입사원만큼이나 이 구직자들을 배려하는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키워드는요.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예. 소개팅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네. 상견례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면접 시에도 첫인상이 참 중요하죠. 네, 그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 대체로 장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면접이 좀 남았으니까 이걸 제가 오늘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네. 좀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소서에 이어서 면접에 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면접 때 뭐 단정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그 면접관님들도 저희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 인상 좋은 사람한테 먼저 눈길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이제 수근수근 되는 게 첫인상 본다고 해놓고 외모 본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방학 때 되면 성형외과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진짜 진실 로 이제 표정이 먼저 이제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남기 때문에 표정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아무리 조각같이 생긴 사람이라도 표정이 좋지 않으면 좀 멀리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매력이 뭔지, 매력적인 표정을 뭔지 거울을 한번 보고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표정 미남이 되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표정 미인 하려고 막 억지로 웃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인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눈보다는 인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습관적으로 입꼬리를 올려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뭐 멍 때릴 때라도 입꼬리를 습관적으로 올려놓으면 평소에 올려놓으면 이제 습관이 돼서 자기 인상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가장 예쁜 미소가 이제 반달 모양의 미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랫입술을 반달로 만들고 앞니를 살짝 보이면 이제 그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저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지을 때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좀 이제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랫니가 많이 보일수록 좀 중년의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과하게 웃으면 또 입술도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또 자연스럽게 이제 면접 보기 전에 아에이오라든가 이런 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저도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저는 뭐 어디를 고치면 좋을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표정이 진짜 중요하고 그 표정은 철저히 연습에서 분명히 가능한 겁니다. 비롯된 거니까 표정을 항상 신경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에서 표정만큼 중요한 게 어떤 어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직자들이 어떤 부분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그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대화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면접도 똑같은데요. 기업 임원분들 중에는 지금의 임원분들 중에는 좀 독재자형이 많다고 해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좀 빨리빨리 결과를 받아보길 원하세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결론부터 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원 면접을 갔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자신의 부가 설명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존경과 신뢰의 말을 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부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센스로 이제 기분 좋게 상대방의 노고를 알아채고 또 뭐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필요할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문화가 그런 곳이라면 그게 통하는데 기업 문화가 자유로운 곳들 요즘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소개해 주셨던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데서는 조금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좀 안 좋아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 기업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상사 유형이 만담가형 상사가 있습니다. 이제 말도 많으시고 재밌게 자신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한테는 리액션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리액션. 네, 그래서 뭐 굳이 막 그렇게 치면서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제 뭐 이제 경청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리액션을 보여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좀 지치다 보면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만담가형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평소보다 더 강하게 하시면 거기서 얘가 다 들었구나 싶어서 말씀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사를 만나게 되면 반응을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눈만 계속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땅도 쳐다보고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하늘도 쳐다보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리액션도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또 어떤 그 상사, 면접관들의 유형을 또 나눠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연구가형하고 수도자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름이 좀 재밌죠. 그래서 연구가형은 좀 일로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형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고 집중력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진지하고 그래서 재미없게도 느껴지긴 할 텐데요.
이게 오래 생각하고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6하 원칙을 지켜서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든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꼼꼼한 업무 성과를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스타일이 수도자형인데요. 이분은 이제 귀가 열려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가를 자청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의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는 참모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한 유형이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분과 할 때는.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조언을 구하게 되면 또 이런 상사로부터는 또 신뢰를 받기 마련이니까요. 네. 이런 유형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대화하는 스킬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면접관들의 유형을 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은 소통의 방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면접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친구랑 대화할 때 생각해 보시면 친구의 성격, 뭐 친구가 자라온 환경이라던가 친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지 파악을 짧은 시간이지만 하시고 상대방이 살아온 세대는 어떤지 상대방이 겪어온 문화는 어떤지 파악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면접 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신경 쓰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하나 남았죠? 인재 영입입니다. 영입. 네네. 자, 이도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이야기는 삼성 이야기예요. 이제 삼성이 이제 방학을 맞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맞춤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삼성에 관련된 뉴스라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항상 좀 눈여겨보는 그런 뉴스인데 삼성이 인재 영입에 직접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이 최근에 발표했죠. 이제는 공채 전형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조와 좀 맞물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채용 공채 전형에서뿐만 아니고 아예 그 대학 저학년들을 상대로 대학 때부터 그 대학의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아서 맞춤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이제 앞장을 서겠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들을 영입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인재 영입을 시도하나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최근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그런 산학협력이라고 하죠. 그런 전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가장 최근에 좀 도입을 한 게 바로 SCSC인데요.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코스라는 이제 요 약자인데, 이제 아예 방학 전부터 일부 대학에 이제 인사 담당자가 파견을 나가서 그 SCSC라는 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제 여기에 맞는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제 물론 이게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이긴 하지만 이제 그 융합이라는 방침 때문에 소프트웨어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를 상대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이제는 삼성이 제시하는 그런 전공을 듣도록 해서 아예 대학 때부터 이제 삼성에서 원하는 그런 전공을 들은 학생들을 이후에 공채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선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인데요. 요 외에도 뭐 STP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의 그 산학협력센터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전담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합격을 하면은 뭐 사트 면접 거쳐서 이제 인턴까지 해서 최종 신입사원 선발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제 일반 신입사원들보다 6개월 먼저 선발이 돼서 일찍 삼성의 신입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요거 외에도 뭐 SST, 뭐 또 삼성 STS에서 운영하는 S젠 클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면 이후에 사트나 면접 이런 여러 가지 전형에서 혜택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네, 학생분들에겐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삼성에 또 입사할 수 있는. 그 삼성이 대학 총장 추천제 때문에 뭐 욕도 많이 먹고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사실 지금 언급했던 이런 프로그램이 직무 관련 내용도 있지만 요 총장 추천제 이것과도 사실 좀 무관치가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삼성이 이제 이걸 총장 추천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뒤에 각 대학마다 할당 좀 인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이제 채용할 예정이었던 곳이 바로 성균관대였는데,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물론 삼성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삼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01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라는 요 새로운 전공을 신설을 해서 이제 여기 입사하는 학생들에겐 4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을 하고 이제 뭐 입사 혜택도 준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는데 사실 삼성이 최근에 의료기기 사업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균관대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조금 확장을 시키려고 하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성균관대 다음으로 그때 당시 많은 인원을 할당받았던 곳이 뭐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 등인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예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안에 삼성 트랙 카테고리를 신설을 해서 이제 이곳에서 삼성 입사 관련 많은 소식을 좀 주고받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학 프로그램을 참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핫이슈 핫키워드 오늘은 특별히 4가지의 키워드를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